경업 금지라는 거는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에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핵심 기술, 고객 정보 같은 중요한 자산이 경쟁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요. 다만 이게 계약으로만 딱 정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고요. 네. 이 경업금지 약정은 그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약속은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제한으로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서명을 한 경우에는 물론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게 좋지만 그 내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대법원의 표현을 따르자면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찍힌 도장 하나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준을 보면요. 회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영업 비밀에 깊이 관여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직을 막는 기간이나 지역이나 직종의 범위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회사가 금지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따져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정보를 이 근로자가 실제로 다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에서 이랬으니까 다른 회사 가면 안 돼,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업무 방식이라든지 공개된 정보라든지 개인의 일반적인 직무 경험이라면 보호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법원은 항상 이 정보가 없으면 회사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10년간 전국 어디에서도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약정은 거의 무효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는 보통 6개월에서 길어도 한 2년 정도만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면 너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무효다. 그리고 지역도 이 회사가 경기도권에 있었으면 경기 남부 어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었으면 서울 어느 구,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야지 전국에 무조건 갈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특별한 구체적인 표현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임금이나 성과급, 보너스,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명예퇴직 위로금, 근데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이런 표현이 돼야 되고, 경업금지 보상금 같은 명확한 구분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경업금지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 근로자가 이 사람이 대단한 이제 직책에 있어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게 되면 이건 아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영업비밀을 누설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외국으로 빼돌리게 되면, 해외로 가게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네. 그리고 대법원은 이게 만약에 영업비밀이 아니라 그냥 주요한 자산을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비밀은 아니더라도. 네. 그렇다면 그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비밀이야라고 해서 비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어야 되고요. 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업계라면 당연히 관례처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가면 지금 기존 회사에 손해가 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비밀이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핵심 거래처 명단이라든지 단가 협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노하우, 제조 공정 노하우, 독자적인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비밀이라고 내부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회사가 그냥 다 뿌려져 있고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캐비넷에 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고요.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접근 권한을 일부 직원에게만 딱 부여해서 제한을 해두고 보안 서약서 같은 걸 미리 받아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정보라는 의미에서의 비밀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비밀로서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일단 내가 만든 자료여도요. 회사에서 만든 자료는 안 갖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뭐 내가 들어가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뭐 파일, 이메일, 보고서, 거래처 명단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 배이죄라든지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 내가 연락하던 고객이라 하더라도 내가 새로 창업하거나 이직한 다음에 자유롭게 연락하시게 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간단하게 쓴 거 외에 별도로 비밀유지 약정이라든지 뭐 경업금지 약정 같은 걸 했었다면 그걸 다시 꺼내서 보셔야 돼요. 네.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